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28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8채 샀던 적도 있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점, 28살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 달성을 34살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6년 정도 걸렸죠. 6년 정도 걸렸던 그 시기, 34살 때 경제적 자유 플러스 순자산 10억까지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 이런 경제적 자유 달성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달성이라고 하면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소득만큼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28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막 신입사원에 들어오는 입장으로 한창 열심히 일하는 시기였기도 하고, 자, 일을 해야지 당연하게 월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만큼 소득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집중하지 못했는데 여러 권의 책을 이제 순차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투자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다 우리 생각들 많이 바뀌게 되죠. 자, 투자는 실제로 해봤을 때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확연하게 다른 시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처럼 이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자가 월세 소득이다 보니까, 월세 수익을 내는 그 투자다 보니까 꾸준하게 월세들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자, 이런 월소득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훨씬 와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집중하게 됐고, 집중하니까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부터 아셔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노동자에 포함이 돼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 자, 중앙공기업이었죠. 자, 중앙공기업 한수원이라는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자, 그런 곳을 자발적인 퇴사했습니다. 자, 뛰쳐나와서 자, 이런 노동자에서 자본가로서 하나 둘씩 이런 포션들을 늘려가고 있죠. 자, 이런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월소득은 한 3천 정도 올리고 있어요. 자, 38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8채가 월세 소득 올리고 있고, 자, 출판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사업에서 오는 소득이 평균적으로 3천만 원 확보하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자, 순자산은 한 20억 정도 달성해 있어요. 자, 거의 그 20억의 이 근간에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인데, 자, 부동산은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어디 투자하냐? 지방만 투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채도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 순자산은 20억을 달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수도권 투자 아예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전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수도권 폭락한다, 조정된다. 자, 수도권 서울 폭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석해서 자, 수도권 이제 왜 투자하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마인드가 확연해질 때 역발상으로 들어간다. 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부동산 요즘 순자산들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자, 역발상 집값 폭락해 있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르게 순자산 규모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70대책 이후로 자, 부동산 투자자들 거의 멘붕에 빠졌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임대차 3법이라든가, 자, 취득세 중과라든가, 종부세율 상승이라든가, 자, 법인 세율 막 조정, 막 법인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엄청나죠? 자, 종부세 기본 공제구간 삭제, 여러 가지 그 부분으로 멘붕 빠졌어요. 자, 멘붕. 부동산 이제 한물 갔냐? 라고 생각하죠. 지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핫하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지역 같은 건 7월 10일 이후로도 역대급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취득세 중과 빠졌어요. 자, 취득세 중과가 빠집니다. 자, 1%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좀 더 빠르게 순자산 30억으로 불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불려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거다. 자, 이해를 해야지 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차이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본가,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 자본가와 여러분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돈을 버느냐. 예, 그 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본가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자신의 돈을 벌어요. 자본으로 투입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에 해당되는 직장인들, 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돈을 벌죠. 자, 노동을 투입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의 가치가 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뚜렷하게 달라져요. 어떤 부분으로 달라져요? 연봉으로 달라진다라는,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뭐 연봉들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들에 따라서 이 시급이 존재를 하게 되고, 시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고 더 낮은 연봉 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이 뚜렷해지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자,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죠. 자, 시간은 투입이 되는 거는 9 to 6, 거의 대부분 9 to 6이기 때문에 자, 9 to 6이지만 시간당 단가를 더 높게 쳐주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번다 라는 그 뚜렷한 공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죠. 자, 그 위에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되는 그 근무하는 사람들, 자, 연봉 굉장히 높죠. 많은 돈들을 벌고 있습니다. 자, 전문직에 해당되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의사들이 있고, 자, 변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자, 돈을 받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좋은 데 사시기도 하고 좋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좋은 거 먹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합니다. 자,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그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직과 일반 직장인, 자, 이처럼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번다 라는 것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고 있는 곳,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본질입니다. 본질을 아셔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시스템 갖추게 되고 시스템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확률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본질은 같은데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지가 다른다 라는 거. 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직업들의 종류에 따라서 포장지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알맹이는 같다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달성의 기준은 자, 자신의 노동력을 누구를 위해서 투입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큰 차이점이다라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수백억 자산가, 수억이 매달마다 임대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하기 위해서 시간은 투입됩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인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자, 그 관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자, 직장인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를 하고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 중앙공기가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시간은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어떠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눈치라든가 이런 게 없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삶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중요한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할
일하는 만큼의 소득들이 들어오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자, 당연하게 월급 끊기죠. 자, 그러면 자신이 기본적인 생활하는 그 비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 더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소득 끊긴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지만, 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만큼의 소득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또는 뭐 당연하게 뭐 월세 수익, 임대 수익을 높인다.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활동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순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본 조건을 갖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그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훨씬 재미있고 하다는 사실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